좋은 점은 얘들아, 너희가 올해 EBS에서 공부하는 선문문학 중에서 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된 작품이야. 그렇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배경은 중국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때 조홍은 개국공신 좌승상 조정인의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보통 얘들아, 이 조홍조는 영웅소설이잖아. 영웅소설. 영웅소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주인공의 뛰어난 DNA지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DNA를 받았다? 개국공신 좌승상 조정인의 DNA를 받고 태어난 그런 아이다. 조정인은 남만을 평정한 충신이나 간신 이두병 일당이 참소하자. 모함한 겁니다. 참소. 모함하니까 자결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럴까? 결벽증 환자죠. 결벽증 환자. 그죠? 모함 받으니까 자살해? 그 너무 웃기죠. 그죠? 결벽증 환자입니다. 송문제가 이 사람을 되게 애지중지했나 봐. 그러니까 죽고 나서 충렬묘를 만들어줘요. 충렬묘. 그러니까 옛날 무덤은 굉장히 크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무덤에 지하에 막 드러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묘입니다. 충렬묘. 자, 송문제가 충렬묘에 거동하던 중 어린 조홍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비록 7세에 불과하나 영웅의 기상이라 입신하여 현할하리라 한다. 현할, 말이 어렵죠? 거꾸로 읽으세요. 현할. 뭐니? 아련. 좀 쉬워졌지? 아련. 임금 만나는 게 아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신하여. 입신이라는 것은 이제 벼슬을 해서 내 밑에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종 나이가 몇 살인데? 7살. 그죠? 이 종이 거절해요. 저 너무 어리잖아요.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말 물러납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7살은 너무 무리였던 것 같구나. 13살이 되면 내가 벼슬을 직접 제수할 테니까 그때 와서 일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난리가 났어? 예, 이두병. 이 사람이 모함해가지고 조홍 아빠가 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이두병이 이를 근심합니다. 저 자식이 조정에 들어가서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할 텐데 이걸 어쩌지? 이두병은 이걸 근심하는 겁니다. 4번 조정의 호환의 이변이 일어나고 왕부인이 충원으로 왕부인의 사촌입니다. 이 사람이 벼슬을 하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호환이 뭐죠? 예? 얘들아, 호랑이가 아주 무서운 존재지만 자기 영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산속에만 있지 민가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일은 없어. 근데 이 호환은 뭐냐면 호랑이가 민가에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궁중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궁녀를 하나 물고 가버렸어요. 그건 이변이거든요. 그래서 호환이라고 부른 거야. 알겠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어? 뭔가 굉장히 나쁜 일이 일어날 전조로 봤어요. 그래서 왕부인의 사촌이 있거든? 왕부인이 누군지 알죠? 조홍엄마. 조홍엄마가 왕부인이야. 이 조홍엄마가, 조홍엄마의 조카 중에 이제 왕열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왕열이라는 애가 편지를 쓴 거야, 조홍엄마한테. 이런 일이 조정에서 벌어졌는데, 저 어떡하죠, 누이? 그러니까, 너, 곧 조정에 큰 병고가 벌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짐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왕열이 듣고, 벼슬을 하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열을 나중에 누가 만나겠어? 예, 성장한 조홍이 만나게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송문제가 죽자 이두병이 역모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칭 황제가 되고 원래 있던 태자를 계량도라는 섬에다가 정배를 시킵니다. 유배시킨 거죠. 됐죠? 요게 호환의 내용이죠. 그죠? 호환이 계시했던 나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조홍이 거리에 나가 아이들의 동요를 듣고 이두병을 징계하는 것을 경화문에 붙이고 돌아옵니다. 조홍이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 동요를 들었는데 아이들 동요가 이두병을 욕하는 노래예요. 근데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 도저히 아이들이 만든 수준의 노래가 아닙니다. 동요가 아니야. 되게 어려워요. 어쨌거나 이 어린아이들도 이두병을 욕하는데 나라의 신하로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두병을 욕하는 글이에요. 이 징계. 알겠지? 징계하는 거를 경화문에 붙이고 들어와요. 근데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를 섣불리 한 거죠. 그죠? 왜?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익명으로 쓰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밑에다 조용히 썼음. 이걸 쓴 거야. 그럼 잡혀가게 되는 거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아빠가 급해서 꿈에 나타났어. 죽었는데. 죽은 아빠까지 근심시키고. 꿈에 조승상이 피신하라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조응을 껴가지고 너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니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어요. 빨리 튀자. 이래가지고 둘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조응모자는 조응 충렬묘에서 요것만 챙겨요. 조승상의 화상. 이 화상이 뭐죠? 화상. 몰라?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초상화. 초상화. 요 초상화만 챙겨가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받은 이두병이 충렬묘를 불사르고 이 집도 불사르고 이 모자를 잡아오라는 체포령을 내립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잡혔어요. 얘들아, 영웅설화 소설 두 번째 특징 뭐? 어린 시절의 고난이죠. 아버지의 죽음부터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것들. 어린 시절의 고난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사건. 계량선 백자촌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백자촌. 여기 이름이 왜 백자촌이냐면 100가지 약들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재를 구하는 마을입니다. 이 백자촌은. 거기서 이제 이 엄마랑 어린애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묵을 수가 없어가지고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에 이제 머무르탁해요. 거기서 잘 지냈는데 이놈의 과부가 왕부인한테 개가 권유를 합니다. 자기 사촌 동생이 있는데 걔랑 이제 개가해가지고 살라고. 당신 미모가 너무 아깝다고. 이건 사실 왕부인을 굉장히 얕잡아본 그런 처사죠. 그죠? 옛날에는 어떤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개가를 하는 것 자체가 도덕률에 어긋났었잖아요. 그렇죠? 개가도 하긴 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겠지요. 이거 왕부인을 굉장히 약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왕부인은 이 개가 권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굉장히 분노를 하고 조홍이랑 그곳을 떠나요. 자기가 치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으로 변장해가지고 다닙니다. 중으로. 그러니까 중으로 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삭발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중으로 변장하고 다니던 모자는 강도의 습격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강도에게 화상을 빼앗겼는데 애걸 끝에 돌려받은 조홍은 조승상의 불망미에서 왕부인과 조의를 하게 됩니다. 왕부인은 조홍에게 선친이 위나라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 비의 내력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조홍이 화상을 굉장히 애지중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화상을 아버지처럼 이제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뺏기니까 도둑들한테 애걸복걸해가지고 마음이 약한 도둑이 이걸 돌려줘요.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헤어졌다가 나중에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조승상의 불망비에서 만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불망비. 불망비에서 만나게 된다. 요게 내력이 있어요. 요 내력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무슨 나라라고 얘들아? 송나라라고. 근데 송나라 바로 옆에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송이 있으면 송은 대곡이고 옆에 위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번나라가 있어요. 이 번나라는 이제 서번인데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서번인데 이 두 개의 나라인데 요 소설에서 보면 위나라는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요. 서번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위나라가 옛날부터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고 옛날엔 굉장히 폭군이 통치를 하던 나라였어. 그래서 이 폭군이 송나라를 침범하려고 했다가 군대가 자연재해로 몰살당해 죽어요. 전부. 거기 이제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병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하늘나라 병사들이 와가지고 죽일 리는 없잖아. 그지? 뭔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죽었겠지요. 그 뒤로 하늘의 노여움을 입어가지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위나라가 그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고 뭐 죽고 아사하는 사람 생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이제 송문제가 조정인한테 조홍 아빠 있잖아. 조정인한테 얘네들을 좀 구하라고 명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위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식량 같은 걸 이제 베푼 거죠. 애들한테. 식량한테 베풀고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니까
그 덕을 잊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백성들이 비를 세워줬는데 그 비 이름이 뭐야? 불망비라는 거죠. 불망비. 그러면 불망비가 여기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국경지대라는 거야, 지금. 국경지대.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송나라에서 위나라로 넘어가는 국경지대라는 거야. 아무래도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겠니? 조금 더 안전해지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모자는 과거의 조승상의 화상을 그려 청금지제를 시주한 일이 있었던 월경대사를 만나서 강사람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꼭 체크합시다. 월경대사. 얘들아, 영서서와 소설의 규칙. 세 번째, 어린 시절에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누가 생긴다? 조력자가 생긴다. 영웅들은 원래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엔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엔 끊임없이 조력자가 나와요. 성인이 돼서는 조력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또 이 작품에서는 계속 성인이 돼서도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 작품의 특징인데 어쨌거나 첫 번째 조력자로 누가 나와? 월경대사. 그래서 이분은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알겠니? 근데 이 월경대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 위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송나라에서 위나라로 넘어갔어요. 위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월경대사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야. 어떤 인연이 있었던 사람? 지금 얘네들이 애주중지들도 다니는 이 화상 있잖아요. 화상. 초상화라고 그랬죠? 이거 그려준 사람이에요. 이거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청금지제 엄청난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을 받은 사람. 그래서 월경대사가 거짓고를한 좋은 모자를 보고 한 번에 알아봐요. 왜냐하면 이 월경대사는 신통력이 있어요. 미래 일을 예언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식량을 나눠주면서 누구누구 아니십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조홍 엄마가 계속 의심을 해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따라가냐고. 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초상화 그린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월경대사가 그러면 저기 한번 초상화의 그림의 일부분을 한번 띄워보시죠. 글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초상화 일부분을 딱 띄워보니까 거기 글이 쓰여져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 이 모자가 실현을 당해가지고 이곳까지 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서 같은 게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 월경대상을 따라가지고 두 모자는 강서남이라는 곳에 몸을 의탁해요. 강서남. 여기에 뭐가 있겠어? 절이 있죠. 절. 굉장히 낡은 절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왜? 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수를 아주 깨끗하게 한 그런 절에서 둘이 이제 묵게 된 거죠. 투자 한번 제대로 했죠? 조홍 엄마, 그죠? 투자 한번 제대로 했습니다. 목숨 두고 하고 좋은 곳에서 묵고. 자, 근데 이제 영웅이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죠, 그죠? 조홍 월경대사에게 글과 수법을 배운 후 15살이 됐습니다. 고전소설에서 15살이란 건 의미가 커요. 드디어 뭐가 된 거야? 예, 자립적인 성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됐다는 것은 중2병에 걸리는 나이가 아니라 자립적인 성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산하고자 합니다. 왕부인이 말려요. 뜯어 말립니다.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니? 하지만 월경대사가 설득을 해요. 부인 괜찮습니다. 얘 정말 괜찮아요? 부인 저 몰라요? 저 앞일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네,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조홍의 행적은 계속 조력자를 만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조홍은 도중에 저자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한 노인을 만나가지고 좋은 법을 얻게 됩니다. 이 노인이 두 번째 조력자가 되겠죠. 그죠? 이 노인은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매일 장터에 나와가지고 삼척검이라는 누가 봐도 뛰어난 명검을 갖다 놓고 팔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격을 물어보잖아.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러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어. 이거 안 팔겠다는 의도지요. 조홍은 그 칼이 탐나가지고 계속 거기를 쭈뼛쭈뼛 댕겨요. 근데 가격이 너무 세니까 사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도 갖고 싶으니까 계속 쭈뼛쭈뼛 대요. 계속 쭈뼛쭈뼛 대. 근데 이 노인은 이 쭈뼛쭈뼛 대는 조홍한테 사실은 칼을 주고 싶어서 거기 있었던 거야. 둘이 계속 못 만나. 쭈뼛쭈뼛 대다가 나중에 노인이 하도 조홍을 못 찾으니까 글을 붙여놔요. 글을. 조홍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빨리 칼 가져가세요 하고. 그러니까 조홍이 그제서야
제가 종인데요 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칼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조력자한테 좋은 검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관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관산으로 가면 철간도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밑에서 배우면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추천으로 철간도사를 2번이나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해요. 뭐 쉽게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작가의 설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벽에 글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이 철간도사가 이 글을 보자마자 글 쓴 사람 어디 갔어? 해가지고 황급히 찾아갑니다. 황급히 찾아가지고 조홍을 찾아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지요. 그래서 병법과 모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철간도사가 조홍의 두 번째 스승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스승은 월경대사였고 두 번째 스승이 이 철간도사인데 이 월경대사보다는 성인 된 이후에 제대로 된 배움을 줬던 이 철간도사가 진짜 스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용마를 또 만나게 되는데 용마가 뭐냐? 예? 그러니까 이 철간도사한테 앞말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이 앞말이 어느 날 용이랑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잔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본인은 죽었는데 그 애는 너무 잘 큰 거죠. 그 말이 뭐야? 용마. 용과 말 사이에 태어난 애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거친지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다 밤늦게 이제 마국간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철간도사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조홍이 그 용마를 보고 야, 너 나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네 주인이잖아. 잘 봐. 내가 네 주인이야.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얘가 얼른 알아봅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제어해요. 제어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철간도사한테 가가지고 용마 얼마입니까? 얘기하니까 야, 너 말고는 아무도 못 얻는 말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네 말만 들으니까 네가 데려가 해가지고 그것도 얻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부분의 내용이 EBS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통해서 좋은 거 먹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철간도사 만나서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는 부분, 그 다음에 철간도사한테 마지막에 용마 얻게 되는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EBS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조홍이 성인이 돼가지고 다니는 과정은 전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는 도움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력을 받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파악하시면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갑시다. 자, 조홍이 강선함에 돌아오는 길에 위국 장진사의 집에 머물다가 월장하여 장소조와 연분을 맺고 부채를 증표로 준 후에 떠납니다. 드디어 여자 히로인이 등장했죠. 여자 히로인. 여기가 장진사 집인데, 그러니까 장소조지. 이 장진사는 죽었어요. 죽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거든요.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조홍이 그 집에 이제 하룻밤 유하게 된 거죠. 하룻밤 유하게 됐다가 이 장소조의 외모와 음악 실력에 뻑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월장을 한 거죠. 월장. 담을 넘어간 거예요. 담을 넘어가가지고 장소조와 하룻밤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부의 인연으로 발전시키자고 하면서 부채를 증표로 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홍이 월경대사에게 돌아와 모친에게 장소조와의 연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를 졌다고 표현을 해요. 엄마 허락도 없이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다 부모님의 허락하에 만나는 거잖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만 월경대사가 일찍이 조홍의 성공을 예언했기 때문에 왕부인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드디어 천생연분을 얻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3년 후 조홍은 스승을 뵈러 관산으로 돌아갑니다. 스승 누구? 철관도사죠. 철관도사. 철관도사 보러 관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철관도사가 장소조의 병이 위중하다고 알려주고서 조홍이 장소조에게 달려가서 그녀를 소생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장소조는 왜 병이 들었겠어? 상사병이죠. 조홍이 떠나간 다음에 못 만났잖아 계속.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거진 죽게 된 거야. 백약이 무효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철관도사는 천리안을 거의 가진 사람이니까 그걸 알게 되고 조홍한테 환약 세알을 주면서 이 환약을 통해 가지고 얘를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장소조한테 가가지고 그 약을 먹여가지고 살려낸 거야. 그러니까 누가 크게 기뻐했겠어? 장소조? 엄마가 크게 기뻐했겠죠. 딸이랑 자기밖에 없는데. 크게 기뻐하고 당장 혼인하자고 해요. 근데 조홍은 제가 엄마 허락을 맡아야 돼서 그럼 또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이 부분은 끝납니다. 16번입니다. 철간대사가 이번에는 서번의 위국 침범을 알리고 빨리 가서 구원하라고 분부합니다. 이것 때문에 장소조랑 결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본래는 이제 가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해서 장소조랑 훈련하겠다고 했는데 위국 침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서번은 좀 나쁜 나라로 나오고 이 작품에서 위국이 좋은 나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쁜 나라가 좋은 나라를 침범한 거야. 그래서 거기를 구원하라고 분부를 합니다. 종은 서번을 치러 가는 길에 객사에서 황장군과 애첩을 귀령으로 만나서, 귀령이란 게 이제 귀신이죠, 귀신. 서론을 부탁받고 그 결과 갑주와 복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칼이랑 말은 얻었는데 뭐는 없었어? 갑옷은 없었잖아요. 갑옷은 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야. 됐죠? 얘들아, 요거는 추측을 해보자. 황장군과 애첩을 귀령으로 만나서 서론을 부탁받고, 서론의 내용이 뭐겠냐? 서론이란 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황장군의 원한은 뭐겠어? 황장군의 원한 뭐겠어? 얘가 서번이랑 싸우다 죽었겠지. 그쵸? 그러니까 나 대신 그 나쁜 놈들을 물리쳐줘,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죠? 그 대가로 내 갑옷이랑 복원 가져가 해가지고 갑옷과 복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얘기 또 봅시다. 자, 위국이 연전연패하던 중에 종이 번장, 그러니까 서번의 장수입니다. 서번의 장수를 배워서 아버지의 중마고인 위왕을 만나게 되고 이후 연전연승을 해서 위국을 구하게 됩니다. 번왕을 사로잡게 되나 용서하여 놓아주고 군사를 이끌고 태자를 구하기 위해서 계량도로 떠납니다. 이건 종의 이제 성공적인 출정식이 된 거죠. 이 전쟁이. 그죠? 일단 성공적으로 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국이 위기에 빠져야 되죠. 연전연패합니다. 번장이 그만큼 싸움을 잘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기감을 잔뜩 고조시킨 다음에 조홍이 나타나가지고 번장의 목을 한 번에 베어버려요. 그리고 위왕한테 와가지고 당신 군대도 아닌데 참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위왕은 좋아 죽을 거 아니냐. 누구시길래 이거 그러니까 제가 사실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조정인? 걔 내 친구인데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조정인이 이 아버지가 옛날에 위국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얘를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중마가로 한 표는 위왕의 표현이에요. 저는 당신 아버지인 조정인과 중마고 사이였습니다.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 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전연승을 해가지고 번왕까지 사로잡게 되고, 근데 용서하는 건 이제 얘가 뭘 용서하겠어. 얘가 용서하는 건 아니고 위왕이 용서를 해줘요. 위왕이 용서를 해서 놓아주고, 얘는 이제 그 다음 과제를 위해서 떠나죠. 그 다음 과제는 뭐야? 예, 송나라의 태자가 지금 계량도로 떠났잖아요. 계량도에 있잖아요. 근데 유배에서 끝날 리가 없죠. 그죠? 유배 다음에 뭐야? 당연히 사형 내려 죽이는 거지. 항상 그게 절차거든. 그래서 죽기 전에 구하기 위해서 계량도로 떠납니다. 자, 강호자사가 상처를 하고, 상처를 했다는 게 이제 부인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지. 부인이 죽고 배필을 구하다가 장서조의 미모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장서조를 강제로 취하려고 합니다. 장서조가 더러워 그래가지고 사살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죽었잖아. 장서조 아버지 없죠. 그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서를 남긴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나 읽고 죽어볼까 하고 읽었더니 강선하나무로 피신하라고 거기 적혀 있는 거야. 이 아버지도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왜냐면 유서는 죽기 전에 쓴 거니까. 그죠? 그녀는 그래서 강사람에 가서 부채를 매개로 왕부인과 고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강사람엔 누가 있어? 강사람에 누가 있어? 월경대사랑 이 엄마가 사는 데가, 조웅의 엄마가 사는 데가 강사람이잖아. 그지? 거기 갔는데 어떻게 알아봐? 예? 조웅이 좀 부채 있잖아. 조웅이 좀 부채. 그지? 저거 우리 아들 건데? 금방 알아보죠. 그죠?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왕부인과 고부의 만남을 갖게 됐다. 고부라는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고부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조웅은 이제 계량도로 가던 중에 강호자사의 난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처벌하고 하옥되어 있었던 강서조의 어머니를 구해내서 이 어머니도 어디로 보내?
강선함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강선함에 지금 다 있는 거야. 조응엄마, 월경대사, 그 다음에 장소조, 장소조 엄마. 다 강선함으로 가 있는 겁니다. 자, 번국을 지나게 된 조응은 서벌왕은 월대와 금년이라는 두 민으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조응은 월대는 죽이고 변심한 금년은 취하여 자기의 애첩으로 삽니다. 영웅호색인가? 자, 서벌왕이 조응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미인계를 쓴 거죠. 미인계를 썼는데 이 미인계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월대라는 미인은 바로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서벌왕한테 보낸다고 그러죠. 그러면 보냈다고 나오고, 금년이라는 애는 왜 얘를 죽이지 않았냐면 이 금년이는 원래 번나라 백성이 아니라 위나라 백성인데 강제로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 첩이 돼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금년이는 자기의 애첩으로 만든다는 얘기니. 그 다음에 22번 마음이 급하여 이제 시간이 너무 흘렀죠. 태자 구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단신으로 부하들 놔두고, 부하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더디니까 단신으로 계량도에 도착한 조응은 태자가 세약을 막 받기 직전에 구해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자, 미국으로 가던 조응 일행을 치고자 서방은 함곡관이라는 곳에 매복하여 기다립니다. 조응이 여태까지는 커다란 위기가 없었지. 어린 시절 말고 성인이 돼서 커다란 위기가 없었잖아. 성인이 돼서 처음 맞는 커다란 위기가 함곡관위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옛날에 평가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함곡관위기 부분. 자, 조응이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조응의 위태로움 누가 구해줘? 당연히 조력자가 구해주겠죠. 그죠? 누가 나타나냐면 이 송나라 송문제 있잖아. 이 태자 아버지. 어렸을 때 조응 귀여워했던 그 송문제 있잖아.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위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꿈에 송문제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천명도사한테 부탁해가지고 편지도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곡관에 들지 말고 먼저 성으로 가라는 천명도사의 전서로 위기를 모면하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구해준 사람은 2명이에요. 첫 번째 누구? 죽은 송문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현실에선 누구? 천명도사. 근데 얘들아, 이 천명도사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오거든. 천명도사. 얘 스승이 누구였지? 조응의 스승이 누구였지? 철간도사였잖아. 그치? 천명도사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오는데 작품의 맥락을 계속 따라가 보다 보면 이 철관도사와 천명도사는 아무래도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그냥 동일 인물로 이해하세요. 알겠죠? 이름은 다른데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24번 봅시다. 위왕이 자녀와 처녀를 각각 태자와 조응에게 맡겨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응은 여기서 왕의 부마가 된 거죠. 조응은 황성의 소식을 알고자 길을 떠나고 천명도사에게 학산으로 가자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학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가봅시다. 뭐가 있는지. 자, 조응은 학산에서 이두병에게 대적하려는 의병과 과거의 충씨들과 왕렬을 만나게 되고, 왕렬 기억하십니까? 아까 조응 엄마한테 호환 있을 때 편지 보냈던 애 있잖아. 조응 엄마의 조카예요. 왕부인의 조카. 자, 스스로 의병의 총사령관이 되어 번양을 치고 이두병의 사신을 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조응이 의병의 총사령관이 되는 그런 얘기가 바로 26번 얘기예요. 학산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조응이 학산에 도착해요. 천명도사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간 거거든. 도착했을 때는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 허수아비의 목을 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 그 허수아비는 누구? 이두병이라고 써있는 허수아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두병한테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을 의병으로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과거의 충신들이나 왕렬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의병을 조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두병이랑 한판 붙게 되는 거야 이제.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번양을 치고 거기에 와 있던 이두병의 사신도 죽여버려요. 조응이 충신 강불의 아들인 강백.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자주 나와요.
이제 조웅도 계속 지가 전장에 나가서 혼자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죠. 왜? 총사령관인데. 야, 전쟁이 일어나면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 앞에 가서 싸울 리가 없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지시는 누가 하라고. 그지? 이게 앞에 나가서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는 애가 있잖아. 전투의 선봉장 역할. 그러려면 무력이 대단해야 되겠죠? 그죠? 걔가 누구야? 강백이야, 강백. 알겠지? 27번? 아, 거기 조금 다른가? 아, 요 27번이 아마 거의 너희 준 프린트에 빠져 있을 거야. 요거 보세요, 그냥. 알겠죠? 나중에 다시 해서 줄 테니까 일단 요거 보세요. 강백을 선봉장으로 얻고 이두병의 장수인 장덕과 최식, 주천을 격파하며 수도로 향합니다. 요 27번 내용이 너희 아마 프린트에는 빠져 있을 거야. 그지? 요거 새로 들어갑니다. 요 내용. 내가 나중에 프린트 다시 해서 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야. 조웅과 싸우고자 1, 2, 3대의 삼형제가 이두병의 군사에 자원하고 이들이 진을 치고 조웅과 대적하려던 것을 삼형제의 스승인 도사가 만류하나 거절하게 됩니다. 요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요 부분이 제일 재밌고 시험에도 자주 나왔어. 자, 조웅의 마지막 숙적이야. 앞에 얘네들 나오는데 장덕, 최식, 주천 이런 애들 나오는데 얘네들은 전부 조웅의 적수가 되지 못해. 적수가 되지 못하고 조웅의 진짜 적수는 뭐야? 삼형제예요. 첫째 이름이 뭐야? 1대. 둘째 이름 2대. 셋째 이름 3대야. 이름도 골 때리죠. 그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 능력은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스승.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냥 도사라고만 나옵니다. 이 스승한테 배운 거야. 스승한테 배운 거. 근데 얘네들이 조웅한테 원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웅이 죽인 애 중에 이 3대 삼형제에 이제 삼촌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삼촌의 조카로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이두병의 군대에 자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원해가지고 이들이 진을 치고 조웅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의 스승인 도사가 이게 이 도사는 초월적인 사람일 거 아니냐. 그지? 주인공과 싸우면 무조건 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걸 만류합니다.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 제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도사가 조웅한테 찾아갑니다. 조웅한테. 조웅에게 도사가 가서 천기가 지킨 봉서를 줘요. 조웅은 도사의 말대로 불입진중 1대를 참하고 용백마열인검으로 2대를 베고 불곤자하여 3대를 참하여 승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데 자, 하나하나 보자. 1대는 어떤 애냐면 1대는 지략이 되게 뛰어난 애야. 지략이 되게 뛰어난 애라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우려고 하냐면 진을 이렇게 쳐요. 진을 이렇게 친 다음에 가가지고 조웅이랑 싸우다가 일부러 패배하는 척을 해서 진중으로 들어가. 그러면 조웅이 쫓아올 거 아니냐. 조웅이 쫓아오면 거기 매복해 있던 병사가 치는 이런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입진중이란 건 진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진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얘기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조웅이 싸우다가 애가 일부러 진척하고 도망갈 때 쫓아가질 않아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야. 몇 번이나 반복이 돼. 어느 날 조웅이 자기 대신 강백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강백. 아까 선봉장이잖아. 걔가 나가서 이제 1대랑 싸우는데 싸우다가 요번엔 강백이 진척하고 아군 진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진척했으면. 그지? 적군 진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항상 자기 장군이 싸우다가 진척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자기 장군인 줄 안 거야. 근데 뒤에 쫓아온 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뒤에 쫓아온 애가 1대야. 그지? 1대를 적으로 알게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공격. 끝났어요. 여기는. 그래서 불입진중을 아주 잘 이용해가지고 1대를 격파합니다. 두 번째, 2대는 어떤 능력이 있는 애냐면 2대는 신장과 합이라는 애라고 나와요. 신장. 신장이라는 게 하늘의 장수거든요. 하늘의 장수와 합의를 한 애라고 나와. 그래서 실제로 얘를 죽였을 때 신장이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뭘 쓸 수 있는 애? 신통력을 쓸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얘가 딱 나타나잖아. 검이 날아다녀. 칼이 날아다녀요.
칼이 날아다니면서 종을 공격하는데 종은 미리 이 얘기를 든 거죠. 용백마 혈인검. 이게 뭐야? 예? 용은 사용하라는 뜻이고 뭘 사용하는 거냐면 백마에 피를 묻힌 검. 백마에 피를 묻힌 검을 사용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백마에 피를 묻힌 그런 검이죠. 백마 혈인검. 이걸 들고 갔더니 칼들이 날아오다가 여기를 침범을 못하는 거야. 멈춰. 날아오는 칼들이. 그러니까 종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못 죽이면 못 뻔한 거죠. 그 종이 가서 죽이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대도 그렇게 격파를 해버립니다. 이대로. 3대는 어떤 애냐면 3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애예요. 힘으로는 얘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충고를 받게 된 거예요. 붉은자. 붉은자가 뭐죠? 예? 왼쪽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야. 왼쪽으로 접근. 얘가 그러니까 왼쪽에 굉장히 강력한 애인가 봐. 왼쪽 힘이 센 애인가 봐. 그냥 왼손잡이도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쪽 힘이 터무니없이 센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였나 봐. 그래서 종이 얘를 대적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오른쪽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알고 이러지? 어떻게 알고 이러지? 막 싸우다가 이제 첫째 날 가고 둘째 날도 어떻게 하면 이러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종이 이제 야 오늘은 안 되겠다. 강백 너도 나와. 제가 너무 세니까 둘이 협공을 하자 해가지고 둘이 협공으로 오른쪽만 계속 공격하니까 얘가 결국은 못 견디고 죽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겨드랑이에 보니까 날개가 돋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이상을 가진 그런 애지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는 얘기네. 약간의 요 불간자 부분 왼쪽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죽이는 얘기는 요건 수능에 옛날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대까지 참아야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뻔하죠. 종의 격사를 받은 조정의 제신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요. 이럴 땐 배시자가 꼭 생기죠. 이두병의 승상인 황덕.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에 장덕이라고 잘못 나와 있을 거예요. 황덕이 맞습니다. 황덕이 반란을 일으켜 이두병과 아들 오영재를 포박하고 종을 맞아들입니다. 태자가 황성에 들어가 이들을 처벌하고 종이 번왕에 봉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얘들아, 일반적인 영웅소라 소설의 궤를 같이 하는데 일반적인 영웅소라 소설이랑 뭐가 좀 다르다고? 끊임없이 조력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논문 보면 과연 종은 능력이 있는 애가 맞을까? 이런 걸 이제 의구심으로 표현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뭐든지 조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3대 전쟁도 조력자의 도움 아니었으면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지? 종의 능력으로는 얘네들 못 이길 것 같거든, 보면. 약점을 다 알려줬으니까 이긴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정도 약점을 알려주는데 누가 못 이겨?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종이 과연 능력이 있는 애일까? 이 정도로 의심을 받을 정도로 조력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얘들아.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인물 간의 관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온 문제 같이 풀면서 내용 점검해 보자고. 너희 프린트는 없어. 자, 보자. 종모자는 화를 피해 백자촌에 머물렀으나 도적들의 침입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어디가? 도적들의 침입으로. 얘들아, 백자촌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뭐야? 개가 권유지요. 그죠? 그 백자촌에서 과부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가 자기 사촌동생이랑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떠난 거 아니냐. 그지? 도적들의 침입을 받게 된 게든 떠난 다음에 중으로 변장하고 다니다가, 그지? 도적들의 침입을 받게 된 거예요. 됐지? 2번 선택지입니다. 종은 15세에 강선함을 따라 철간도사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보공과 용마를 얻게 된다. 맞아? 틀렸죠? 어디가 틀렸니? 그렇죠. 보공은 철간도사 만나기 전에 백발의 한 노인에게, 반백의 한 노인에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랬잖아. 칼장수처럼 맨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하는데 사람들이 가격 물어보면 터무니없는 가격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고 좋은 검 갖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쭈삐쭈삐 대고, 그지? 지검인지도 모르고 그랬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삽척검을 얻게 되는 거고요. 용마는 이제 철간도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 맞죠? 됐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종은 월경대사의 전설을 통해서 함곡간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천명도사의 편지를 통해서 학산에서 의병을 규합하게 된다. 이것도 틀렸죠? 어느 부분이 틀렸어? 함곡간 위기 극복을 전서로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야? 천명도사라고 그랬죠. 천명도사.
그죠? 천명도사지 월경대사 아니에요? 월경대사는 누구였어? 조홍모자를 맨 처음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 이 사람이 월경도사잖아. 그지? 강선함의 절 가지고 있는 애. 화성 그려준 사람. 이 사람이 월경도사입니다. 뒤에 부분 맞죠? 천명도사의 편지를 통해서 학산에서 의병을 규합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조홍과 인연을 맺은 장소전은 강호자사의 강제혼인을 피해서 학산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표인 부채를 매개로 조홍과 만나게 된다. 어디가 틀렸어? 그쵸. 얘들아. 강제혼인을 피하기 위해서 학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 강선함으로 갔죠. 그때 조홍은 학산에 있었지만 그지? 강선함에 누가 있었어? 조홍의 엄마가 있었잖아. 거기 가서 조홍 엄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조홍과 만나게 될 리가 없죠. 벌써. 됐니? 그럼 5번은 맞겠네 이제. 하나 맞아야 되니까. 그죠? 조홍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1대, 2대, 3대를 상대하게 되었으나 그들의 스승의 도움으로 그들의 전략과 약점을 이용하여 승리하게 된다. 이건 맞죠? 그죠? 1대는 머리, 2대는 신통력, 3대는 힘. 그죠? 하지만 전부 약점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해가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게 조홍전 이야기다. 됐습니까?